2023년 새롭게 다가온 엑셀러레이터 TVN 토크 액티비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디어 방송 채널을 2019년 저희 협회가 오픈할 때부터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소소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쁜 것도 있었고 액티비티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잘 좀 준비해서 하자라고 하고 어느 정도 텀을 뒀었는데 그간 코로나도 터지고 여러 대소사가 생기면서 차일피일 미뤄졌었습니다. 2023년 들어 첫 번째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 액티비티 다시 재개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2019년, 20년 그때 방송됐던 컨텐츠들이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으면서 어딜 가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새롭게 컨텐츠를 찍고 올리게 돼서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첫 해 2023년 1월 처음 액티비티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첫 장인 만큼 올해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한데요. 우선 작년 한 해 엑셀러레이터들의 산업 동향 참 힘들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일 때쯤 초기 창업 투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죠. 벤처 붐, 제2의 벤처 붐이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나름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한 성장세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벤처 투자 업계도 굉장히 좀 대중적인 인기를 받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을 내심 좋은 분위기로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리고 출발을 했었는데 중간쯤 여러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경제 위기도 있고 그리고 대외의 확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여러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위축이 결국 벤처 시장도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저희 투자 업계도 마찬가지로 후기 투자단의 물꼬를 잠그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 시장, 그러니까 우리 창업 기획자들, 엑셀러레이터들 활동하는 초기 투자 시장은 나름 그래도 괜찮은 분야다라고 하는 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끔 끌려온 것 같습니다. 웃고 울고 땀을 흘리다가 마지막 연말 번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깊이 고민하게 되는 2022년 마지막 해를 보냈고요. 마지막 달을 보냈고 이제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창업기획자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여러 숫자들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등록된 창업기획자 수는 399개사, 거의 400개사에 육박을 했고요. 누적 투자 금액은 1조 1396억 원이 2017년부터 누적해서 투자를 해온 투자 금액입니다. 물론 저기는 이제 저희가 주 목적 투자를 하고 있는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 포함해서 여러 영역에 있는 투자 숫자들까지도 포함된 수치들입니다. 3년 미만 기업만 보자면 한 8천억 그 이상 정도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1조 1000 정도의 꽤 많은 투자들을 창업기획자들, 엑셀러레이터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2년만 봤을 때 총 투자 금액은 4106억 원입니다. 이것도 물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매년 굉장히 더블링 하듯이 투자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엔 1659개사를 투자하는 굉장히 많은 투자의 광폭 행보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쭉 정리해서 보자면 2017년 84억에서 출발했던 창업기획자의 투자 금액이 4106억 원까지 2022년에 증가했습니다. 누적에서 1조 100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투자자인 엑셀러레이터도 등록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들이 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0년과 21년 코로나 위기 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도 이제 세제 혜택이나 다양한 조세에 대한 지원들이 뒷받침되면서 투자업계가 화랑이 있었습니다. 21년과 22년을 지나오면서 다소 주춤한 건 이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기업만 봤을 때도 매년 꽤 많은 수의 기업들을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과 22년 숫자는 약간 줄었습니다. 여전히 그 업계의 이런 여러 경제적 상황들이 투자 쪽으로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투자 기관들을 한번 보면요. 탑 1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슈미트, 저희 모기업이 VC인 슈미트가 770억, 거의 780억 육박하게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 해 동안 해오셨습니다. 퓨처플레이나 블루포인트, 유서파트너스, 서울대 기술지주, 끌림벤처스, 대형제약 등등 우리 업계의 유수 이름 있는 이런 투자자들, 엑셀러레이터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제약은 대기업이고 CVC를 표방하면서도 엑셀러레이터로 최초 등록했던 곳입니다. 원래는 그 작년 재작년에 아주 좀 슬로우 스타터로서 출발을 했는데 작년 투자 수치로 340억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대형제약의 엑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3년 미만 포함해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시면서 340억 가까이를 하신 것 같습니다. CNT테크도 279개, 279억이죠. 279억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재밌는 건 투자 기업 수와 비교해 봤을 때입니다. CNT테크가 투자 기업 수가 273개사입니다. 투자의 각 개별 기업 수별 투자 금액이 작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를 CNT테크가 단행하고 있고요. 블루포인트도 업계 1위로서 279개사를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의 금액은 작지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크게 투자의 규모를 키워서 투자를 하는 것도 이 탑10 상위 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우리는 우리 업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이슈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짚어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혹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관적으로 몇 가지 이슈들을 뽑아서 논점이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2022년 하반기 핫했죠. 첫 엑셀러레이터 상장사 흥행몰이에 성공할 것인가 올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블루포인트가 예비 상장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쯤이었죠. 그리고 올 상반기 이제 본 상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4월 전에 상장 심사를 거쳐서 실제 이제 IPO에 올라가시게 될 텐데 과연 우리 엑셀러레이터 업계의 첫 상장사 블루포인트가 그 티켓을 끊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상장사가 나왔다는 의미는 이 투자 업계, 그러니까 우리 엑셀러레이터 업계가 전문 영역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여러 대중의 자금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즈니스의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시험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거고요. 블루포인트가 아마 그 첫 번째 출발 선도자로서 깃발을 들고 전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블루포인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상장사들이 꾸준히 나타나게 되면 우리 엑셀러레이터라는 산업이 결코 비즈니스에 취약한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초기 창업투자 생태계의 중요한 위치의 존재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각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쪼그라든 모태펀드, 민간 자금 참여로 극복할 수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금년 초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200억 원 가까이였던 중기부의 모태 계정이 3,135억 원으로 60%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축소됐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예산을 조금 절감했다라기보단 확 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모태의 자금을 이용해서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뭐 거기에 그 메인 중심은 아니었지만 우리 창업 기획자들, 엑셀러레이터들도 마찬가지 이 초기 창업 투자 시장에 모태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도 꽤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어쨌든 줄어든 모태 펀드를 민간의 참여 자금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중기부는 계속 권장을 하고 촉진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잘 먹힐지 의문입니다.
여러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물가, 보유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의 자금을 넣어서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지, 혹은 기업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들을 털어서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지는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 후단에 있는 자금이 잘 돌아야지 앞단에 있는 초기 창업가들이 그 미래의 비전을 보고 그 꿈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분위기상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기획자는 시드를 뿌리는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가들을 만나고 있고, 그 창업가들에게 싹을 틔울 수 있는 시드들을 많이 좀 뿌리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견디고 기다려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CVC 벤처 투자업계. 네. 이제 CVC가 그 명실상부 벤처 투자업계의 한 주체로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로서도, 창업기획자로서도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 기존의 엑셀러레이터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까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CVC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업계에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인데요. 엑셀러레이터라고 얘기하기에는 대기업향의 다양한 SI 투자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라고 하기에는 모텔을 이용한다기보단 오히려 기업향의 다양한 그 자펀드, 그러니까 본인들의 본계정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엑셀러레이터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저희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CVC와 엑셀러레이터의 관계를 잘 만들려면 CVC라고 하는 모기업이 대기업인 투자자들이 시드를 발굴할 때 많은 공수를 들이지 말고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해놓은 다양한 좀 씨앗이 괜찮은 투자 기업들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후속 투자를 이어가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기업이 바라고 있는 영역에 가장 적절한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매칭시켜 주는데 엑셀러레이터의 중요한 역할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CVC에서 만약 엑셀러레이터를 좀 더 적극적 주체로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는 이 생태계에서 선순환 구조,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벤처 업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팁스의 확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3년 금년 초부터 팁스를 대거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5개사를 신규 선정한다는 공고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81개사였고 거기에 1월부터 뜬 공고에서 35개사를 더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태펀드의 전체 예산이 줄어든 반면에 팁스의 운영 예산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운영사도 더 많이 뽑게 되면서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창업 초기 생태계, 그러니까 투자를 연계한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큰 지원 사업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육성 사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궁금해집니다. 사실 민간의 참여 확대 혹은 민간 영역이 끌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천명한 현 정부에서 팁스의 확대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민간이 선투자하고 후속해서 정부가 R&D나 여러 성장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준다는 의미의 팁스가 민간 주도형 프로젝트의 큰 줄기를 잡고 있지 않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팁스가 확대되면서 결국 신규로 선정된 이 운영사들이 모두가 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팁스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투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중기부,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라는 생색을 내기 딱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팁스 확대 좋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도움될 만한 정책적 흐름이기도 하겠지만 나쁘게 본다기보단 좀 더 비꼬아서 보면 팁스를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끌어내겠다라는 걸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야겠죠. 소규모 투자조합 스타커브 이슈 해결될까? 네. 2019년, 2020년 그때부터 쭉 이어져 온 투자조합의 스타커브 이슈입니다.
우리가 수탁 거부의 여러 문제 상황을 발생시킨 건 아닙니다.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이런 모럴 해저드와 같은 이슈들로 전반적인 이 조합형,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하는 조합형 투자의 은행 거부 사태가 주를 이었고요. 사실상 신뢰에 기반한 투자 업계가 이 몇몇 잘못된 투자 활동을 하는 주체들 때문에 한 번에 그런 좀 그 오명을 입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실상은 속내는 비즈니스의 이슈였습니다. 적은 규모의 수탁, 그러니까 소규모의 수탁 업무가 일은 똑같이 많으면서 받을 수 있는 수탁의 보수라든가 혹은 그 운영에 나타나는 잘 자란 일들이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게 사실상 속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은행사들의 수탁 거부 이슈 그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중기부와 저희 협회 그리고 벤처 캐피탈 협회와 엔젤 투자 협회 등등이 모여서 계속 은행들을 만나고 증권사를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선 중기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미끼라고 해야 되나? 혹은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대안으로는 수탁사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현재 수탁사의 운영 가이드라인은 모태펀드사를 기준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그리고 여러 기준들이 조금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다는 건 기존 은행 수탁 업무에 기반해서 벤처 투자 조합의 수탁 업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다양한 이런 잘 자란 손이 가는 일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으로서 벤처 투자 영역에서 활용하는 이 펀드를 관리할 수 있는 수탁의 기준을 다시 한번 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책임을 줄이는 대신에 모호한 기준들을 좀 더 명확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작업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1월 16일, 18일자 기준,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수탁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그래서 이슈를 좀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여러 보도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과연 이런 가이드라인 재정비로 은행들이 수탁 거부를 털고 은행의 문을 열어줄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수탁을 거부하는 문제가 과연 그거였을까라는 퀘스천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자, 2023년 주목해 볼 것. 등록제 시행 이후에 이제 7년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7년 저희가 등록제를 통해서 1호인 아이빌트가 먼저 등록을 하고 2호인 와이나처, 3호, 4호 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오며 417호까지, 422호까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 등록했던 우리 엑셀러레이터들, 그리고 첫 해에 만들었던 투자조합들이 오늘 금년에 7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 조합들이 생존 주기를, 그러니까 청산 주기를 7년으로 잡는다 치면 정상적인 펀드 운영을 했다 했을 때, 조합 운영을 했다 했을 때 금년이 청산을 해야 될 시기가 되는 겁니다. 도래한 겁니다. 과연 이 청산할 시점에 조합들의 성적표는 어떨지 업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투자라고 하는 회수나 혹은 후속 라운드에서의 엑셀러레이터 드립 투자한 딜이 이렇게 오고 가고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뽑아낸 자료는 명확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여러 떠다니는 데이터들 혹은 여러 입소문들이 많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적표를 들고 있는 곳은 여전히 확인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그런 성적표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표는 지금까지 엑셀러레이터 업계가 받아오던 시선을 씻어낼 수 있는 좋은 그 긍정적 기운의 성적표일지, 아니면 여전히 좀 모호하고 불투명한 영역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부정적 성적표일지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점이 된 이상
겸허하게 우리 업계에 대한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기반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좀 더 도약할 수 있을지를 다 같이 고민해보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2023년 한 해가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금년 이런 성적표까지 우리가 집어들면서 더 위축되거나 더 가라앉지 말고 좀 더 이걸 도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한국 진입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활약을 많이 하면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한국 시장을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500글로벌이 작년 올 초에 등록 완료를 했더라고요. 500글로벌이 등록 완료를 했고, 엔틀러 코리아가 재작년 한국에 입성하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엔틀러 코리아의 성대한 데모데이를 마감했습니다. 1차 배치의 데모데이를 마감했습니다. 테크스타도 2, 3년 전부터 한국 시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들 많이 한국에 진입하고 있고요. 한국의 창업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딥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기대치 높은 혁신적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에 브랜드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진입한다는 건 한국의 엑셀러레이터 시장이 그만큼 경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여 개나 되는 엑셀러레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현재 시점도 타이트하지만 이런 브랜드 있는 역량 있는 글로벌 기업,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들 진입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경쟁이고 어떻게 보면 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역량 부과의 시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런 우리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한 해, 그리고 우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서 우리 성적표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한 번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엑셀러레이터들을 위해서 저희 액티비티는 계속 컨텐츠를 올리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까 합니다. 물론 오늘은 몇 가지 주제를 뽑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다 싶어 제가 그냥 생각한 금년 한 해 주목해 볼 만한 이슈를 뽑긴 했는데, 숨어있는 여러 이슈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한 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 방송 통해서 하나씩 좀 짚어내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협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 역시도 우리 엑셀러레이터 산업의 전문화, 그리고 우리 엑셀러레이터 산업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산업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꾸준히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다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문 산업이 되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엑셀러레이터에 의한 엑셀러레이터의 액티비티 미디어 방송 첫 2013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국장이었습니다.